지금부터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 헌가 8호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은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 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에 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은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후단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면 고액벌금의 회피 수단으로 노역장 유치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 일일 환영 유치 금액 사이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법관은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의 감면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 2020년 12월 8일 개정되기 전의 구형법 70조 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4 헌가 15호 제청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교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및 위 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 헌법 178, 2022 헌법 177 등 결정에서 심판 대상 조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인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종교의 자유 내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행정질서벌을 과하는 것만으로는 감염의 급속 확산과 같은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고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문. 2020년 8월 11일 개정되기 전의 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1항 2호 중 집회 가운데 종교 집회에 관한 부분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 7호 중 49조 1항 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가운데 집회 중 종교 집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3 헌나 5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 97조는 문헌상 피청구인의 회계검사 대상을 모든 국가기관이 포함될 수 있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직무감찰의 경우 행정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권한은 연역, 내용상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병립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피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직무감찰사항을 정한 감사원법 24조 1항 1호는 헌법 97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의 원칙상 이 조항이 정한 행정기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됩니다.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관한 감사원법 24조 3항은 예시적, 확인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청구인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헌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합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025 헌나 1호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재판관 지위 확인 등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주문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일부 이유에서 의견이 나뉘었으므로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일부 별개 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재판관 지위의 확인을 구하거나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상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 임명 부작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심판 청구를 위하여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권한쟁의 심판 제도의 의의는 헌법기관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하여 헌법적 권한 질서와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고 헌법이나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등에서 청구인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관한 절차적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청구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청구인의 권한 침해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부분 심판 청구는 2024년 12월 26일자 본회의 의결로 이루어진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에 기초한 것이고 위 재판관 선출 의결 이후 있었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청구인의 선출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이 청구인을 대표하여 제기한 이 부분 심판 청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제기 여부를 독립된 안건으로 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장의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임명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3항이 재판관 9인 중 3인은 청구인이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재판관 선출권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므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습니다. 즉,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27일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하여야 할 구체적인 자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창설 이래 각 교섭단체가 추천 방식에 관해 협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추천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선출함으로써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재판관 3인 모두를 선출하지 않도록 하여 왔는데 이러한 정치적 관행은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내용의 추천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섭단체 대표위원들은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함으로써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재판관 선출 절차가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더불어민주당이 2인, 국민의힘이 1인을 각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 방식이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와 연계하는 조건으로 논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의 추천 방식에 대한 협의 결과에 따라 양 정당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한 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각 교섭단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 선출안 제출이나 이후의 선출 절차를 무의로 돌릴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선출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때 비로소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온전히 행사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선출한 재판관 중 2인만을 임명하고 현재까지 40역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권한 침해 확인 청구 부분 이하 이 부분 심판 청구라 합니다에 관한 별개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2025년 2월 14일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 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 행위가 유효 적법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가결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추인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회를 당사자로 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소송 요건의 힘결이 보정되었다고 봅니다. 국회가 다른 헌법상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수호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받은 그 자신이 헌법상 권한 행사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각자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국가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한 의사결정은 의원 전체로 구성되고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의장이 국회가 결정한 의사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넘어서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대표권에 국회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면 국회가 의결의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49조,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의원 전체에 대한 대의와 의원이 동등한 참여 보장이라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의 전제에 부합합니다. 법정 의견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독립된 안건으로 하는 본회의 의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 침해된 헌법상 권한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른 헌법상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국회의장이 그 대표권에 기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요구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그 예외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정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다투는 대상인 이 사건 임명 부작위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청구인이 심판 계속 중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추인하는 의사가 담긴 의결을 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적시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여 청구인이 침해된 권한을 회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본회의 의결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내재되었다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의사 해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안은 국회의원이 심의 표결권을 행사하는 대상으로서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심판 청구가 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자 본회의 의결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고 청구인이 2024년 12월 27일자 본회의에서 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의결들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러한 조치를 국회의장에게 위임 내지 유보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안건으로 하지 않은 다른 본회의 의결을 토대로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의사를 확인하고 실제 청구에 나아갈 수 있다면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관한 본회의 의결 여부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본회의 의결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일 이 부분 심판 청구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헌법상 해명의 필요성을 앞세워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다면 국회의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지렛대 삼아 단독으로 또는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정당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위헌위법적인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21 헌바 111호 청구인 이순보. 이 사건은 사업자에게 중대사재 발생 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정진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 발생 시 추가적인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한 점, 위반 시 제재 수단으로 형벌보다 정도가 약한 행정질서벌을 규정한 점 종합하면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사업주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문 2019년 1월 15일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10조 2항 중
2조 7호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부분, 72조 2항 중 10조 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1 헌법 187호 청구인 곽희대. 이 사건은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0 헌법 54 등 결정에서 위계, 업무 방해 등의 용어들은 업무방해자의 보호법익과 관련 조항 등을 고려하면 불명확한 개념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습니다. 죄행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각 죄의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문, 형법 314조 1항 가운데 313조의 방법 중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1 헌법 200호 116호 병합 청구인 송호신. 이 사건은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 이해관계인이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미정리 등 등기부 장기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처분이 가지는 잠정적 성격, 가처분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지위 안정의 필요성을 종합하면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어 채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문, 민사집행법 301조 본문 중 민사집행법 288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2 헌법 92, 2024 헌법 464 병합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외 1인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문 부여 명령 절차에서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집행문 부여 명령에는 조건의 성취 여부, 당사자의 승계 여부 등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쟁점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사법보좌관이 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또는 부여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통해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 적용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문, 법원조직법 54조 제2항 제2호 중 민사집행법 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 명령 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3 헌법 28 진정현 청구인 진정현.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게시 허용 조항은 청구와 같은 일반 유권자의 행동이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수막 훼손 처벌 조항의 훼손은 유형력 행사로서 현수막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바 죄행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0 헌법 188 결정에서 이 사건 형법 조항들은 벌금형의 형벌 효과를 유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벌금 비납자에게 적용되는 바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변경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문, 공직선거법 67조 1항, 240조 1항 중 이 법 67조 제1항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한 자에 관한 부분, 형법 69조 2항 및 70조 1항 중 각 벌금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3 헌법 68, 2024 헌법 280 병합 청구인 성시환 외 2인 개인이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외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구주택법, 주거기본법은
조정 대상 지역의 의미, 지정 주체, 구체적인 지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의 조정 대상 지역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을 정하였고 부칙 조항으로 재산권 제한 완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이 추구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란 공익은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취득세액 증가분보다 큽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가인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차별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문 지방세법 13조 2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3 헌법 83 청구인 이상호 이 사건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실 관련자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처벌하는 예금자 보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예금자 보호법 위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023 헌법 143호 청구인 김영미 이 사건은 채무자가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 이자 중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에 반환 청구를 허용한 이자 제한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이자율이 과도하게 높은 금전 대차계약의 폐해를 방지하는 이자 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큰 점,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채무자를 적시에 구제하기 위해서 초과 지급 이자의 반환 청구 허용 여부를 규범적, 객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종합하면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채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 이자 제한법 2조 사항 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3 헌법 155호 청구인 조주빈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경우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성폭력 범죄 및 그에 관한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국민참여 재판 배제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고지, 의견 제출의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 조항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9조 1항 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3 헌법 172호 청구인 김태환 이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처리하는 시점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영두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형사소송법 232호 3항 중 232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 헌바 451 결정 및 2018 헌바 207 결정에서 심판 대상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구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 또한 방지하는 한편
가급적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상소의 남용을 막고 사법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제1심 판결 선고 이후까지로 확대하는 경우 피고인은 합의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합의를 종용하거나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폐해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영두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이 소극적 소송 조건이 되어서 범죄 행위의 가벌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의 중간에 특정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처벌 의사의 철회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여 범죄로 인한 갈등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의 철회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의 시점이라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이어나가는 것은 형사 정책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제거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 이후 공판 절차 및 집행 절차를 계속하는 것은 사법자원의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행제도 하에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여부는 항소심 이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양형 요소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 현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항소심 이후 형사 절차가 종료되어 확정될 때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및 사법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피고인에 비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건의 피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상입니다. 2023 헌바 187호 청구인 유재영 외 1인. 이 사건은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소지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청구인 조태웅의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이사 헌법재판소는 2019 헌바 83 결정에서 소지 가중처벌 조항에 관하여 가액은 시장에서 통상 거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가액은 마약 범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중요 기준이므로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수입 가중처벌 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문 청구인 조태웅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조 1항 1호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 1항 6호 가운데 제2조 3호 남옥의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3 헌바 236호 청구인 장기표. 이 사건은 확성장치 사용, 탈법 방법에 의한 녹음, 녹화 테이프, 상영, 사전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4년 9월 22일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수개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별히 종국 결정을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 절차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절차는 2024년 9월 22일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021 헌마 368 청구인 임재식, 피청구인 수원구치소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미결 수용자인 청구인과 변호인의 접근을 일반 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 청구인의 일반 화상 접견을 제한한 행위, 청구인을 홍거실에 수용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일반 화상 접견 제한 행위 중 일부 홍거실 수용 행위에 관한 심판 청구는 청구 기관이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변호인 접견 장소 제한은 코로나19의 교정시설 내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접견 시간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시적 조치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 화상 접견 제한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전화 접견을 허용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접견 교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청구인과 변호인의 접견을 일반 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 2020년 9월 12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청구인의 일반 화상 접견을 제한한 행위에 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021 헌마 548호 청구인 이종엽의 시비. 이 사건은 법학전문대학원 결연보충제를 규정한 구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대한변협회장의 의견 제출권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그로 인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결연 보충제로 인하여 변호사의 공급 강행이 초래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변호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 조항은 편입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결연 보충제로 인해 편입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 조유진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021 헌마 760호 청구인 전국민주노총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외 1인 피고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이 사건은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구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위 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위 조치로서 서울시장이 발령한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고시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 대상 법률 조항들은 행정처의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심판 대상 고시는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앞서 항고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021 헌마 828호 청구인 김경은 외 1인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1년 4월 19일에 한 심사 불개시 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의 신고한 행위의 공소시효 및 처분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되었고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합리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021 헌마 1020 청구인 강곤태 외 361인 피청구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이 사건은 입찰 참여서 평가에 관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조항, 피청구의 2020년 9월 1일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2020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공고에 따른 입찰이 이미 종료되었고 해당 규칙 조항이 개정되어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평가 방법의 내용도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기본권 침해의 반복 가능성이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021 헌마 1313호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 1항 등 위헌 확인 청구인 안성맞춤 한우의 외 15인 이 사건은 가축 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고시에 관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과 가축 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배출시설 신축 등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를 정한 안성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항 조례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안성맞춤 한우의 안성축산업협동조합은 배출시설 신축 등의 규제를 받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해제, 가축사육 제한 명령 등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고 이 사건 조례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안성시장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불허가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021 헌마 1414호 청구인 김종진 이 사건은 공무원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자를 퇴직공무원 포상 추천에서 제외하도록 한 2021년 정부 포상업무 지침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공직사의 품위,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비행위고 심판 대상 조항이 음주의 시기, 당시 관련 내용의 법령의 규율 내용, 징계 시효, 형의 시효, 도과 여부 등과 무관하게 공무원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정부 포상 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021 헌마 1507호 1548 병합 2022 헌마 130 병합 청구인 신민양 외 174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 장관 이 사건은 피청구인의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 중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의 범위를 확대한 부분 아동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도록 한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령할 방역 조치의 지침을 미리 정한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022 헌마 298호 청구인 김희순 외 2인 이 사건은 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조항과 정부 주체가 자신의 행정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 하여금 은행 등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정보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전자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항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정보 제공 요구에 관한 조항은 단지 정보 주체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023 헌마 147호 청구인 최규덕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본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곧바로 안장될 수 없도록 한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안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만을 안장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를 기리고자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국가유공자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 합장의 절차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점 고려할 때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023 헌마 1040호 청구인 박호진. 이 사건은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범죄 피해자를 불기소 처분 통지 대상에 규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조항,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한국건재 규정하지 않은 검찰청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조항은 청구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 지우거나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 헌마 248 결정에서 검찰 내부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체 시정을 구하는 검찰 항고 제도의 취지, 검찰 항고를 거쳐 재정 신청에 이르는 일련의 제도적 성격과 취지, 고소하지 않은 범죄 피해자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권 고려하면 검찰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문 검찰청법 10조 1항 전문 가운데 고소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2023 헌마 1170호 청구인 이하빈. 이 사건은 항소법원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필수적으로 환송하여야 하는 사유로 제1심 법원이 판단을 누락한 때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조항과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에 대한 법원의 응답기한,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필수적 환송 조항은 구체적 소송 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 적용되는 재판 규범으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소법원의 환송 내지 자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 행위를 거쳐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필수적 환송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송 절차 이의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 진행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 청구 또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023 헌마 1265호 청구인 이진경 피청구인 마포장애인 종합복지관장 외 2인. 이 사건은 마포장애인 종합복지관장이 청구인과의 의사소통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청구인의 언니의 행정 입원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 서울 마포경찰서 사법경찰관리가 청구인의 고소를 누락하고 조사와 수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 관한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들의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 기간이 도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023 헌마 1315호 청구인 김주홍 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 이 사건은 변호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편지를 피청구인이 개봉한 후 청구인에게 교부한 행위,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금지된 물품이 들어있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편지 개봉 행위는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 청구는 주관적 권리 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헌마 973 결정을 통해 수용시설에서 행위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조항 또는 그러한 법령에 근거한 교정시설의 장애, 구체적인 집행 행위 등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021 헌마 507호 청구인 전승엽,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튜닝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여 튜닝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이 조항들의 근간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 헌가 23 결정에서 승인을 요하는 튜닝 항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 변경이 없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교통과 공중안전을 확보하고 튜닝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잠재적 위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 처분이라 볼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022 헌마 108호 청구인 김건용, 피청구인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청구인이 점유탁물 횡령의 고의, 불법 영도 의사를 가지고 탄피들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문,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 2022 헌마 1080호 청구인 김영록,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청구인의 행위는 모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문,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 2022 헌마 1185호 청구인 최태근,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문,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 2024 헌마 29호 청구인 송민혜,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업지청 검사. 청구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예견 또는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문,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건부터는 사건 번호 청구인만 일괄하여 말씀드린 다음 결정을 선고하겠습니다. 2021 헌마 654 이경희 청구인, 2021 헌마 1040호 청구인 황희주, 2022 헌마 76 청구인 정영남, 2022 헌마 219 청구인 남영수, 2022 헌마 422 청구인 고박령, 2022 헌마 454 청구인 현종훈, 2022 헌마 463 청구인 조아리, 2022 헌마 981 청구인 조영용, 2022 헌마 1091호 청구인 배용호, 2022 헌마 1170호 청구인 여지윤, 2022 헌마 1196호 청구인 양현승, 2022 헌마 1642 청구인 정보규, 2022 헌마 1685 청구인 이기인, 2024 헌마 463호 청구인 주재혁, 2023 헌마 849 청구인 조수민, 2023 헌마 1041호 청구인 권윤, 2023 헌마 1112호 청구인 김현진, 2023 헌마 1210 청구인 임명순, 2024 헌마 63 청구인 배찬영, 2024 헌마 169 청구인 장현준, 2024 헌마 173 청구인 주지연, 2024 헌마 252 청구인 유설기, 2024 헌마 488 청구인 조정익, 2024 헌마 502 청구인 김미희, 2024 헌마 566 청구인 박광훈, 2024 헌마 578 청구인 이종국 외 1인,
2024 헌마 641 청구인 최은아, 2024 헌마 842 청구인 문지연. 이 사건들은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해당 처분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합니다. 오늘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